부산에서 앞으로 긴 안목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어딜까? 구축 중에서 저는 부산에서 크게 4개의 이제 대장들을 뽑는다면은 첫 번째 대우마리나, 두 번째 밀락동에 있는 수영 현대 아파트, 세 번째가 동래 럭키 아파트, 네 번째가 삼익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 당시에 삼익비치의 펜트하우스가 60억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침수 지역인데 뭐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익비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이 움직이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 부동산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부산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이 네. 고향이라서 부산을 애정 있게 보고 있고,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상담을 해요. 부산의 상황들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부산 상황 안 좋습니다. 결론은 그건데, 안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는 결론을 우선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부산은요, 이제 부산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선별해야 될 것, 바닷가 라인. 그 바닷가 라인 중에서 해운대, 수영구, 남구의 일부, 요런 지역들은 전국 수요가 몰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부산의 인구가 옛날에 400만이었는데 지금 320만으로 내려갔다, 80만이 줄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서울시 인구도 지금 10년 15년 전보다 100만이 줄었어요. 80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집값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들어오는 곳이 전국에서 들어오는 곳이냐, 아니면은 동네에서 그냥 소화하는 곳이냐, 그 차이를 구분하고 가야 돼요. 부산은 바닷가 라인, 여기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일부 지역, 전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아파트들이 많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부산에서 그래도 인기가 좋다. 근데는 동래구, 이제 동래구죠. 그다음에 이제 거제동 쪽, 사직동 쪽하고 교육 수요가 높으니까. 그리고 동래구의 이제 럭키 아파트 주변 쪽, 그쪽 지역들은 이제 좀 괜찮은 수요들. 그래도 부산에서 그래도 여기가 좀 입지는 살만해라고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또 동네 수요가 있는 데가 이제 좀 2호선 라인들 중에서 대연동 쪽에서 쭉 가면 남구 쪽하고 목골 쪽까지도 그 동네 수요들은 좀 있어요. 딱 부산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로저로 가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지역들은 어디냐면요, 이제 그 동네에서 돌고 돌다가 인구가 줄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영도라든지 뭐 사상구라든지,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이제 북구 지역 쪽,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해운대, 남구 쪽, 그 다음 안전한 곳은 동래, 부산 진구의 일부, 그 다음에 2호선 라인의 이제 대연 라인 쪽, 그쪽 지역, 그리고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도 조금은 동네 수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여기 말고는 좀 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분류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은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바닥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였냐? 많게는 5억 움직였습니다. 어디냐? 삼익비치. 삼익비치는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조회수가 200만 회가 나왔어요. 삼익비치 때문에. 네. 왜냐면은 2022년 당시에 삼익비치의 펜트하우스가 60억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침수 지역인데 뭐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익비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이 움직이는 거군요. 우리가 잠실이 움직이는 거랑 비슷해요. 잠실이 움직여서 파동이 퍼지는 것처럼 부산의 대장이 움직이면서 파동이 또
어떻게 칠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천 4구역이라고 동네에 있는 4,000세대 이상의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소진이 되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요게 소진이 되고 수도권에 이제 중급지가 움직임이 좀 보이면은 그 이후 단계가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딱 치면 중앙부터 움직이지 딱 눌렀는데 끝에서부터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로 본다고 하면은 부산의 대장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언제 움직이는데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오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쌀 때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냥 안전한 지역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삼익비치가 움직인 거를 조금 잘 따라가 보자. 그리고 삼익비치가 왜 좋냐? 아니 해운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이 가격이 해운대를 앞지를 수 있는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괜찮아요. 차이가 뭐냐? 반박을 하자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해일 있고 뭐 이제 그 맨날 오면은 바다에 태풍 피해 있고 그렇다. 태풍 피해가 있었던 마린시티 지금 가격이 20억, 30억, 40억도 하거든요. 거기도 매립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용도 지역상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주거집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 뭐 입지 좋은 데는 가격이 높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가 더 선호되거든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예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게 뭐냐면은 99층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로는 부산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 형식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큰 파동을 일으키면은 파동이 뭐 돌덩이가 요만한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 파동이 던져지면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은 재송동에 있는 인기 좋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센텀 바로 앞에 있는 인기 좋은 아파트 포스코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요. 그 동네에선 대장인데 재송동이라서 좀 아쉽지만은 거기가 센텀고, 센텀중, 센텀 그 여고는 센 여고라고 하거든요. 센 사람 많다고 그만큼 학군이 센데요. 예, 그런 지역에 이제 학군 수요들이 좀 좋기 때문에 거기는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거래도 조금 사람들이 매수세가 좀 붙고 이런 좀 좋은 아파트들이 몇몇 군데가 매수세가 붙는 게 좀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참 여기도 사놓고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집을 2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2, 3년 안에 부산은 움직일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금이 저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부산을 진입하면 되고 지역적으로는 아까 동네 수요보다 전국 수요가 있는 대로 진입하는 게 조금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축, 신축 가리지 않고 그냥 동네 위주로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더 나을까요? 신축이 선호가 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신축들 지금 들어온 게 상업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몇 개가 남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에서 앞으로 긴 안목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어딜까? 구축 중에서 저는 부산에서 크게 4개의 이제 대장들을 뽑는다면은 첫 번째 대우 마리나, 두 번째 밀락동에 있는 수영 현대 아파트, 세 번째가 동래 럭키 아파트, 네 번째가 삼익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지표가 돼요. 구축이라도 얘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좋아요. 동래 럭키 같은 경우는 이거 아파트 얘기 할게요. 근데 다 사라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낮아요, 가격이. 그런 아파트들이 구축이지만은 신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괜찮은 물건에 이제 속하는 거고, 그리고 해운대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우동입니다. 예, 먹는 우동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우1동, 우2동, 우3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동이 제일 좋은데 우동의 구축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동도 구축 중에서는 7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다른 데 구축들은 좀 조심해야죠. 저기 남구 쪽도 구축 괜찮은 데가 있어요. 아직
괜찮은 데가 이제 메트로 쪽, W 쪽 그 주변 쪽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축이 다 좋다. 그건 아니고 제가 말한 지역 중에서 또 모든 구축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구축들은 유효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동산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약간 특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산 부동산의 이런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부동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산에서 선호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평지여야 한다. 되게 네.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저기 반여동 뒤쪽 윗 반여동 같은 데 보면은 산 위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여동 뭐 수정구 이런 데 가면요. 거기도 산 위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부산이었잖아요. 그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거지를 형성을 많이 했어요. 산에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에 지은 거를 부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 주거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또 많고 부산이잖아요. 부산. 예, 산지가 많고 그래서 평지 선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 이거는 완전 찬반이 많은데 그 바닷가가 그래도 선호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평지면서 바닷가면서 교육 그 세 개가 공통 분모가 세 개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두 개가 이제 선호된 중에 평지면서 신축들이 또 들어오는 지역이 이제 시민공원 촉진지구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캠프 IRR 부대라고 미군 부대가 이전되면서 거기가 공원으로 개발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들 어디냐면요. 부산에서 사실상 학원가가 제일 많은 데는 좀 북구 쪽에 화명동 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 수요가 높은 데는 그쪽은 아니고 좀 선호도가 높은 데가 이제 해운대 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사직동 쪽. 거기는 교육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재개발 물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재건축 재개발도.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제 평지이면서 선호되는 지역들 그 비싸거든요. 거기도 10억 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집합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바닷가, 세 번째 평지. 여기에 상품이 신축이면은 조금 선호도가 높고 신축이 아니라도 앞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 이런 걸 또 봐도 이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지하철은 큰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나 보네요. 일자리가 없어요 부산에.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지하철도 중요하죠. 지하철도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지하철을 먹어버리는 게 저는 바닷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뭐 사직동도 지하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2호선 라인 중에서 대연동에 이제 목골 쪽 주변에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호선 라인 안쪽에 있다. 다 좋아요. 9호선 아우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부산은 지하철을 집중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이 지방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부산에서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부산은 1억으로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부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집을 팔고 원주로 갔단 말이에요. 원주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꼭 집을 사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해운대를 산다고 하면은 뭐 지금 나쁘지 않고 삼익비치 나쁘지 않지만은 우선은 부산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는 게 맞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 쪽에 집을 사고 부산에 임차를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임차로 사는 게. 그리고 1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거주할 데가 있고 투자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부산은 싸게 거주를 하고 있다. 두 번째, 투자는 수도권에 한번 해본다.
정도의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고 부산에는 1억으로 투자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아쉬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부산도 한 1억 5천, 2억 정도가 되면은 조금 괜찮은 입지로는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간다고 하면은 저기 LG 쪽이나 LG 메트로 쪽이나 W 앞에 있는 쪽 그런 쪽은 한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직동 쪽도 뭐 일부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온천 동네 쪽에도 한 2억 정도면은 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정도만 지역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큰 방향은 거주는 부산에 투자는 수도권에 하는 방향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방도 아직 덜 오른 곳 네, 그런 곳 중에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네. 그런 위주로 보면은 네,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부동산이 좀 좋을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좋을 수 있죠. 예, 예, 좋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금리도 내리고 또 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수익을 보신 분들이 또 부동산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산의 이동. 자산 이동. 저는 가장 그 변동성이 큰 거부터 제일 먼저 움직인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그거를 응집해서 부동산으로 담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저희 편집자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두 채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수순들이 그런 방향이 이제 맞는데 일단은 아까 지방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방도 이제 타이밍상 뭐 이런 걸 담아 놓을 수 있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좀 선호하냐면은 부산, 대구, 대전의 일부, 대구도 일부입니다. 부산도 일부고 그리고 세종시는 투자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안 좋아요. 전세가 낮아가지고 뭐 이제 그런 지역들 정도를 광역지자체 정도를 투자의 선호 지역으로 선정을 하지. 저기 어디 뭐 김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구미 이런 데는 조금 제가 선호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은 데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동성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 주식이든 뭐든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면요 최종적으로 그릇을 어디에 담냐면요 대부분 부동산에 담고 그 담은 걸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없으면 저처럼 미국 주식에다가 또 담고 저는 또 채권에다가 담고 몇 개 여러 군데 담아놨거든요. 담아놔서 어떤 게 실패하더라도 어떤 거에서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으로 해서 결국은 그릇은 부동산으로 담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차고 넘치면은 다른 자산에 또 뭐 거꾸로 미국 주식 비트코인으로 또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모든 자산은 좋은 입지에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게 대수는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저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30대 분들은 종잣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복리로 이동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중에서 우상향하는 게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냥 아무 주식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총이 크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시총이 큰 데입니다. 그 시총이 큰 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QQQ라는 주식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매그니센트 7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시총이 높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개별 주식을 하던가 아니면 지표를 따라가는 것들을 적립식으로
2, 3년을 하면요. 한 2, 3년부터 이제 결과물이 조금 가시화돼요. 그렇게 조금 돈을 적립식으로 모아놓다 보면은 우리가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적금 형식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은 사실은 실패할 일은 없어요. 이때 용기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그 뭐 10만 원이 빠졌다. 100만 원이 빠졌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고통도 훈련이 필요해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고통을 이기는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주식했을 때 5만 원 빠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딱 투자하자마자 5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빠져? 너무 놀랐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빠져도 이거는 내가 매도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아직까지 평단가가 높아. 내가 최고점에 찍은 건 내 수익이 아니야. 그래도 가격의 하단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거를 적립식으로 해서 복리로 굴리자라고 해서 복리 형식으로 그것들을 굴려서 5년, 6년 안에 종잣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요 돈으로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담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이제 40대가 넘어가 50대, 6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되냐? 자산과 현금 흐름을 배분해야 돼요. 현금 흐름 배분은 제가 뭐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매달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주식 같은 경우는 그 20대가 조금 쓰기에 되게 유용한 거고 그다음에 30대는 40대는 부동산이 조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게 잉여가 넘치면 다시 미국 주식이나 뭐 조금 더 잉여 자산이 남으면 상가도 해도 되고 이제 상가는 저 추천을 많이 안 하거든요. 물론 저도 상가는 있긴 한데 추천 많이 안 합니다. 어려워요.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장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잉여 자산들을 담아두고 저처럼 또 현금 흐름을 조금 쟁겨 놓으려면은 뭐 다른 투자들 뭐 저 같은 경우 GPL이라는 거 하는데 GPL 같은 걸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면은 내 집을 조금 팔아서 일부를 현금 흐름을 매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걸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질문이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게 이동하지 않냐? 이동하는 게 맞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이 안전하고 대부분의 부자들 뭐 KBS 부자 보고서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금융보다는 부동산 비중을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동산이 조금 최종 부자들이 그릇을 담는 최종 종착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은 스텝을 좀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네. 대표님 보시니까 부동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그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엄청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한 투자는 없지만 안전하게 할 수는 있는 데를 찾아보자예요. 부동산은 비쌀수록 안전해요. 비쌀수록. 그래서 주식도 시가총액이 높고 강남 같은 지역들이 이제 안전한 거잖아요. 비쌀수록 안전한데 비싸다는 게 이제 가성비가 좋은 데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성비가 좋은 시기를 찾아서 그때 투자를 하자. 실질적으로 공포에 투자를 하자. 이것도 좀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투자한 부동산 중에 하나가 혹시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되게 공포스러운 정책이었어요. 저 그때 바로 부동산 가서 그 다음 달에 등기 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9.13 대책이라고 진짜 공포스러운 정책이 나왔어요. 2달 뒤에 전 등기를 쳤거든요. 그 수익률이 되게 커요, 사실은. 그래서 남들이 안 살 때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로 누린다예요. 그리고 비싸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지 미래를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입지가 괜찮으면은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비쌀수록 안전하고 희소성이 있을수록 안전하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는 그 비싼 걸 못 산다면은 진보하는 지역들, 발전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의 맥락에서 볼 때는 씨를 많이 뿌려놓는 게 좋아요.
현금 흐름에 저는 이제 그 제 이력이 되게 특이한데 저는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이제 석박사를 하고 학사도 그걸 하고 거기에 그것도 하고 개인 투자자도 하고 그리고 공직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 그 안전한 걸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도 하고 뭐 이런 부동산 쪽 분야로는 다양하게 한번 하면서 개인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아무리 정보가 많더라도 그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잘 필터링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용기 있게 들어가야지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씨를 많이 뿌려놓자. 현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가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실패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두자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기준은요. 저는 영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영끌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역전세 한참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역전세 있을 당시에 제가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방송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결했다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일 최근에 역전세가 2023년도 초였거든요. 그 역전세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메꿔야 되는 돈이 많아가지고 물건이 한꺼번에 뭐 몇 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33일 남겨놓고 어떤 사람이 계속 연기하겠다 했던 세입자가 빠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3, 4일만 뺐어요. 그 방법이 이제 있어요. 그런 방법 빼는 방법이. 아무튼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의 힘들기 이전이 2018년도, 19년도가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현금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가지고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자산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커진 만큼 또 준비한 부분이 미비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재정을 상관하지 않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관리가 어려워서 포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준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 자신의 형편과 관리 능력들을 잘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요약하자면은 비쌀수록 안전하다. 그 다음에 비싼 게 아니면 진보하는 데를 들어가자. 씨를 많이 뿌리자. 내 관리 능력을 알자. 뭐 요 정도로 좀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요?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하세요? 어떤 내용을?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 전문가들도 모셔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주로 하고요. 부동산을 강의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합니다. 상담도 하는데 그 상담은 이제 1대1로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이 사무실 가까워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 예, 가까워서 그렇게 이제 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쿨팁입니다. 예.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훌륭하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시장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늘 시장의 참여자로 남아 있을 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는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져 있고 좋을 때 참여하고 하지 말고요. 늘 주의하시고 주시하시면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을 항상 엿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부족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